수진이 임신했다는 말을 꺼낸 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.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더 끓였고 남편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. 누군가는 축하할 일이라고 말해야 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임신이라는 단어는 축복처럼 들리지만 그 집에서는 질문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. 누구의 아이인가? 그 질문은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무게로 자리 잡고 있었다. 수지는 임신 테스트기를 버리지 못했다. 두 줄이 선명하게 남아있던 플라스틱 막대를 쓰레기통 가장 아래에 숨겨두고도 매일같이 그 자리가 떠올랐다. 그 두 줄은 생명을 뜻하기 전에 비밀을 뜻했다. 아이의 아버지가 남편 민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,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었다. 수지는 그 계산을 이미 여러 번 끝낸 상태였다. 날짜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고 기억은 애매하게 흐려지지 않았다. 스스로를 속일 여지는 거의 없었다. 처음부터 계획된 관계는 아니었다. 관계는 늘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틈에서 시작된다. 민수의 직장 회식에 수진이 처음 동석했던 날 그 자리에 태준이 있었다. 태준은 민수의 상사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늘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늦게 웃었다. 그 느린 반응이 수진에게는 이상할 만큼 안정적으로 느껴졌다. 민수는 회식 자리에서 늘 긴장했다. 상사 앞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. 수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대화를 이어갔고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한 질문을 던졌다. 그날 회식이 끝난 뒤 태준은 말했다. 민수 아내분 생각보다 말 잘하시네요. 그 한 문장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경계선이었다. 그 이후 태준은 민수 대신 수진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. 민수가 바쁠 것 같아서요. 이건 아내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.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다. 회의 일정, 자료 전달, 회사 사람들에 대한 소소한 질문. 하지만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답장은 점점 빨라졌으며 대화는 조금씩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. 수지는 그 흐름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민수의 아내가 아니라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. 결혼 이후 수진은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다.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. 태주는 늘 물었다.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그 호칭 하나가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. 비가 오던 날이었다. 민수는 야근이라고 했고 태주는 근처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다. 잠깐만 얼굴 보고 가요. 그 말에 수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. 그 선택이 인생을 나눌 선택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. 그날 이후 수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. 이건 실수야. 다시는 없을 일이야. 하지만 실수는 반복되었고 반복은 결국 관계가 되었다.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다. 대신 침묵이 있었다. 그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깊이 묶어두었다. 몸이 이상해진 건 2달쯤 지나서였다. 입덧은 없었지만 이유 없이 피곤했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.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. 임신이라는 단어는 축복처럼 들리지 않았다. 수진의 머릿속에는 날짜들이 떠올랐다. 민수와 함께한 날, 태준과 함께한 날.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. 병원을 나서며 본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다녔다.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.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입덧보다 먼저 알아봤다. 수진의 눈빛이 불안해졌고 말수가 줄었으며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 순간이 늘어났다. 너 요즘 불안해 보인다.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.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남았다. 며느리의 배보다 며느리의 침묵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. 민수는 몰랐다. 아니,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. 그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믿었다. 믿음은 때로 확인보다 강하다. 민수는 회사 사람들에게 아이 이야기를 했고 집에서는 이름을 고민했다.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.
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질 것이었다.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다.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지워지지 않은 채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. 몸은 좀 괜찮아요. 안부처럼 보였지만 너무 가까운 문장이었다. 시어머니는 우연히 그 메시지를 보았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태준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. 며칠 뒤 시어머니는 수진을 불렀다. 아이 아버지, 정말 민수 맞니? 고함도 비난도 없는 질문이었다. 그래서 더 무서웠다. 수진은 울었다.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채.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.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집안, 체면, 아이, 며느리, 아들. 모든 것이 저울 위에 올라갔다. 진실을 말하면 가정은 무너지고 말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유지된다. 시어머니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선택을 혼자 짊어졌다. 며칠 뒤 태주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. 조용히 아무 소문 없이. 수지는 아이를 낳았고 민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.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.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.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. 이 집은 비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.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가벼워지지 않았다.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해결하지 않는다. 그저 덮어둘 뿐이다.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자주 같은 생각을 했다. 이 아이는 누구의 삶을 대신 짊어지고 태어난 걸까? 얼굴에 닮은 점이 보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.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건 알아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. 수지는 출산 이후 더 말이 없어졌다. 아이를 안고 있을 때조차 완전히 안도하지 못했다. 기쁨보다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늘 앞섰다. 민수는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려 애썼다. 밤중에 아이를 안고 서성였고 회사에서도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다. 그 성실함이 수진에게는 벌처럼 느껴졌다. 태주는 지방으로 내려간 뒤 연락을 끊은 것처럼 보였다. 하지만 몇 달에 한 번 아주 짧은 메시지가 왔다. 잘 지내시죠? 아이 건강은 어떤가요? 요구도 감정도 담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래서 더 잔인했다.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. 시어머니는 수진의 휴대폰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. 이미 본 진실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. 대신 며느리의 행동을 봤다. 수진은 아이를 남편에게 오래 맡기지 않았고 아이 사진을 찍을 때도 늘 각도를 조심했다.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시어머니의 확신을 더 굳게 만들었다.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말했다. 아이한테 너무 많은 비밀을 물려주지 마라.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.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.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. 사랑하려 애쓰는데 자연스럽지 않았다. 그 감정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 노력했지만 사람의 직감은 설명보다 빠르다. 아이 돌잔치 날 태준의 이름이 우연처럼 언급됐다. 그 말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다.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처음으로 수진에게 물었다.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? 수진의 빠른 부정이 오히려 민수를 멈칫하게 했다. 시어머니는 결심했다. 이 비밀은 언젠가 터진다. 문제는 언제 그리고 누가 감당하느냐다. 시어머니는 태준에게 단 한 번 연락했다. 이 아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생각입니까? 태준의 답장은 짧았다. 이미 끝난 일입니다. 그 문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호하지 않기로 했다. 대신 아이를 보호하기로 했다. 거짓의 가정을 남길 것인지 부서진 진실을 남길 것인지. 진실은 돌잔치가 끝난 뒤 며칠 지나 민수에게 전달됐다. 울지도 소리도 높이지도 않은 채 사실만.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 침묵이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렸다. 민수는 집을 나갔다.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.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.
며느리의 비밀은 결국 모두의 짐이 되었다. 누군가는 도망쳤고, 누군가는 침묵했고, 누군가는 끝까지 남았다.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.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. 이 아이는 거짓에서 태어났지만 거짓으로만 살게 둘 수는 없다는 것. 가족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유지되는 방식은 다르다. 어떤 집은 용서로, 어떤 집은 침묵으로, 어떤 집은 희생으로 유지된다. 이 집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도 완전하지 못했다. 그리고 그 불완전함은 다음 세대로 조용히 넘어갔다.